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스시코우지에 다녀왔습니다. 2022년 첫 방문이었고 보통 1년에 한 6, 7번 정도는 방문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평일 런치로 방문을 했습니다. 앞에는 간단히 메뉴판하고 영업시간이 적혀있고 예전에는 점심 라스트 오더가 1시 전까지만 방문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 시간이 좀 바뀌어서 그런가 12시 반? 1시 전에는 꼭 방문을 해야 되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도 입구에는 아직 트리가 있었고요. 오픈 때부터 단골이었지만 갈 때마다 설레이는 곳입니다. 이날은 친구랑 둘이 방문을 했는데 어떻게 운 좋게도 프라이빗 다찌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룸에서 조용하게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프라이빗 다찌는 성인 기준으로 한 5명, 6명까지는 다닥다닥 붙여 앉으면 대관에서 먹을 수 있는 조그만 다찌고요. 메인 다치 안에 이렇게 문을 닫고 즐길 수 있게 돼 있어서 좀 더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3명 이상 식사를 하러 오게 되면 꼭 이쪽으로 예약을 하는 편이에요. 셰프님이 와사비를 갈아주고 계셨고 예전에는 상어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 강판에다가 갈아주셨는데 요즘엔 철제 강판으로 바뀌셨더라고요. 차 맛있었어? 차적으로 버스가 11시 20분 버스를 타는데 이게 20분 후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터미널이 아니라 정류소라고 해야 되나? 이날 와사비의 맛과 향은 좀 뾰족한 편이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뾰족함이란 전체적으로 밸런스 좋게 와사비의 맛이 훌륭하다기보다는 매운맛이 조금 도드라지는 조금 이렇게 따끔따끔한 느낌의 와사비였어요. 첫 에피타이저로는 매생이가 들어간 차안무시가 나왔고요. 위에는 조랭이 떡하고 계란 치단이 올라가 있습니다. 책에서 봤을 때 매생이는 뜨겁게 끓여도 연기가 나지 않는 식재료인데요. 그래서 장모님들이 미운 사이에게 주는 음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장모님께 한 번도 얻어 먹어보진 못했는데 이날 매생이 차원무시는 그렇게 뜨겁진 않았고요. 해조류의 풍미가 좋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를 좀 알 수 있어가지고 좋았습니다. 가을에는 은행하고 자연송이가 들어간 녀석들도 나오고 초당 옥수수가 들어간 것도 나오고 트러플 오일이 올라간 것도 나오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바뀌는 것 같아요. 아마 영상이 올라가는 2월 초나 1월 말쯤에는 다른 메뉴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날이 추워서 그런지 온도감은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이상하게 프라이빗 다치에서 먹으면 메인 다치에서 먹는 것보다 음식의 온도가 조금은 낮은 것 같아요. 기분상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한 5대5 비율로 다찌가 메인 다찌와 프라이빗 다찌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온도감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신선한 한치였고요. 셰프님이 서비스로 주셨던 건데 이날은 평일 점심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사시미 오마카세랑 스시 오마카세 두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저는 사시미 오마카세가 아니라 스시 오마카세를 먹었고요. 스시 오마카세는 이제 흔히들 먹는 스시야에 가면 먹는 코스고 사시미는 츠마미나 사시미 몇 종류가 좀 더 나오긴 하는데 한 3, 4만 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성비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냥 두 점을 서비스로 내주신 것 같더라고요. 단맛도 좋았는데 제 개인적인 취향은 조금 더 찰기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소금보다는 간장이나 폰즈 소스랑 먹는 게 더 맛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서비스로 주신 피스다 보니까 간장이나 폰즈 소스가 딸려 나오진 않았습니다. 찐전복이고요. 이날은 개우 소스가 조금 찐득한 편이었는데 전복은 마냥 부드럽지만은 않았고 안에 씹는 맛이 괜찮았습니다. 개우 소스 같은 경우에는 전복을 다 발라 드시고 나서도 소스가 좀 남는데요. 조금 있다가 샤리를 올려주시니까 다 드시지 마시고 좀 남겨놨다가 밥이랑 같이 드시기 추천드립니다. 이날 먹었던 샤리의 온도감이나 간은 딱 좋았는데 저는 저번 방문보다는 밥이 조금 수분기가 덜하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조금 꼬두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는데 평소에 먹었던 것보다는 수분기가 조금 덜 머금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개우 소스랑 비벼서 먹기에는 이날 먹었던 수분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첫 초밥으로는 광어 초밥이 나왔고요. 숙성이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씹는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오독오독하면서 광어에서 느낄 수 없었던 단맛까지 이날은 굉장히 잘 올라온 상태였고요. 셰프님도 선도가 굉장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도미 초밥이고요. 몸 쪽이 아니라 뱃살 쪽으로 나온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보이는 지방층 같은 게 보이시죠? 보통
뱃살 쪽 부위는 디너에 주로 나오게 되는데 런치에 만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셰프님께 어쩐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코우지 상이 쓰고 남은 네타를 바로 갖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뱃살 쪽이 더 맛있는 건 당연한 거고, 두 녀석의 차이라면 식감에서도 씹었을 때 뱃살 쪽이 저는 조금 더 오독오독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주도로 초밥이고요. 지중해산 자연산이라고 하셨는데, 오도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방질이 과하다 느낌이고, 주도로가 저는 딱 스탠다드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연산은 확실히 오도로나 주도로 둘 다 거북하지 않은 지방질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자연산을 먹기 전까지는 양식이나 자연산이나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연산을 먹고 나서는 확실히 그 인식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근막의 이질감 없이 입안에서 녹는 맛이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치 초밥이고요. 위에는 유자제스트를 안 뿌려주셨는데 밥 안에 숨어 있습니다. 칼집 안에 간장이 잘 스며들어가지고 굉장히 맛있게 먹었는데, 칼질의 양에 따라서 간장이 스며드는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 간 조절을 한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구운 관자와 우니 크림이고요. 스시코우지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코우지의 영양 때문인지 다른 스시야를 가도 저런 디쉬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관자의 물기를 잘 못 잡아가지고 조금 질척거리는 느낌이 많거든요. 근데 코우지는 확실히 그 물기마저 잘 잡는 스타일입니다. 아까미 초밥이고요. 참치 등살인데 이날은 산미가 확실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셰프님께 여쭤봤더니 이 잡은 지 얼마 안 된 참치다 보니까 피맛이 더 진하다고 합니다. 참치가 죽어서 손질되고 또 그게 업장까지 오고, 업장에서 손질을 해서 손님 식탁에 내기 전까지 시간이 각각 다른데, 이날은 그 잡은 지 얼마 안 된 참치인 거죠. 그래서 그런가 피맛도 더 강렬했고 그 산미가 더 도드라졌는데, 그래서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핫꽁치 초밥이고요. 연초에 오면 보통 많이 먹게 되는데, 저는 스시야를 방문했을 때 핫꽁치 초밥의 매력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는 편이에요. 봤을 때 이쁘고 되게 산뜻해 보이긴 하는데, 저는 확실히 꽁치는 구워 먹어야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갈치튀김이고요. 스시코우지는 중간에 튀김 디쉬가 하나씩 나오는데 보통 아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갈치가 나왔습니다. 비린내가 조금 있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산물을 먹을 때 나는 특유의 물비린내가 조금 남아있는 편이었는데, 레몬즙을 뿌렸는데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튀김이다 보니까 저기 껍질 부분 쪽으로 해서 울어서 U자 모양으로 나오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구이 같은 경우에는 눌러서 굽다 보니까 편편한 모양을 유지를 하는데, 튀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모양이 이쁘진 않죠. 조금 적은 피스더라도 튀김이 아니라 구이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뭐 디쉬를 채운다기보다는 튀김류가 꼭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식자재를 그냥 갈치로 선택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린 도미고요. 도미 초밥에 비해서 산뜻한 맛이 도드라졌고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뭐 비유를 하자면 이가 없는 사람도 먹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부드러웠고, 그런 산미라기보다는 뭔가 풍미? 그러니까 도미에 비해서 조금은 떨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도미 초밥이었어요. 실제로 마트 가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귀엽게 생겼습니다. 크기가 워낙 작은 녀석이다 보니까 생선의 어느 한 조각을 먹는 게 아니고 생선 반마리 정도 드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샤리 위에 단새우 그리고 우니가 올라갔고요. 원산지는 캘리포니아 쪽 어디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맛이 진했습니다. 굳이 홋카이도산 우니가 아니더라도 맛있는 우니가 그냥 1등인 것 같아요. 오도로 초밥이고요. 구워서 내셨고 위에는 소금을 뿌려주셨는데, 확실히 기름기가 진한 오도로 초밥이다 보니까 구우면 그 좀 잔 지방질이 좀 빠진 느낌? 아주 잘 구운 꽃등심 초밥을 먹는 느낌입니다. 직화로 구운 거기 때문에 조금 한국인에 특화된 메뉴라고 보여지고요. 굳이 숯불 향이 나지 않더라도 굉장히 선도가 좋았기 때문에 맛있는 초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간장보다는 소금으로 간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까슬까슬하고 좀 참치의 매력을 돋보이게 해주는 초밥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나온 클렌저 같은 디쉬고요. 아래는 케일이었나? 근데 묻힌 거하고 한치 그리고 연어알이 올라갔는데, 중간에 그냥 입가심 정도로 먹는 디쉬였어요. 구성 자체, 그러니까 뭐 한 부분을 차지하는 녀석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뭐 음식의 완성도 자체가 이렇게 높거나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구색 채우기용이라는 느낌의 맛이었어요.
전갱이 초밥이고요. 조금이라도 비린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조금 당황을 하시는데, 기름기가 있는 그 생선 특유의 조금 비린 향이 있는 편입니다. 그걸 저는 풍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린 걸 절대 못 드시는 분들은 아예 진입을 안 하시는 그런 생선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굉장히 맛있습니다. 전갱이나 줄무늬 전갱이 둘 다 초밥을 위해 태어난 생선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찾아서 먹을 정도로 아주 맛있는 생선입니다. 방어 초밥이고요. 겨울에는 방어가 나오고 여름에는 잿방어가 나오는데, 확실히 이날은 기름기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이날은 위에 마늘을 뿌려주셨는데 조금 지방의 그런 오버파워를 잡으려는 셰프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안 뿌려 먹어도 맛있긴 한데 오도로나 주도로 초밥도 있었기 때문에 이날 구성의 초밥들이 전체적으로 기름진 생선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마늘을 뿌려서 먹으니까 조금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삼치초밥이고요. 훈연한 삼치가 올라가 있는데, 이게 조금 과하게 훈연을 하는 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 초밥을 먹는다는 느낌보다는 이 존슨빌 소세지 약간 그런 향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거북한 느낌이 있는데 딱 그 선을 넘지 않고 훈연한 향이 아주 잘 배어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입맛으로는 삼치는 그냥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지라시 스시고요. 이날은 양을 조금 적게 잡아주셨어요. 셰프님이 그 생선 구성이 좀 많아서 초밥이 한두 피스 정도 더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금 적은 양을 잡아주셨고, 구성은 단새우하고 짜투리 생선, 뭐 참치 부분하고 흰살 생선, 그리고 안키모랑 연어알이 올라가는데, 저는 저기다 와사비를 조금 더 넣어서 먹거든요.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생선이나 안키모가 좀 기름진 녀석들이다 보니까 와사비를 넣어서 먹는 게 저는 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와사비를 다 먹더라도 셰프님께 요청을 하면은 다시 갖다 주시기 때문에 와사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기다 다 때려 넣고 드셔도 됩니다. 와사비를 넣어서 더 맛있긴 하지만 모든 식자재가 과유불급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는 넣어서 드시지 마세요. 당연한 얘기죠. 고등어 봉초밥이고요. 원래는 저렇게 숯불에 지져서 주시는 스타일이 아닌데 두 가지 스타일로 먹어보라고 저렇게 조금 지져서 주셨습니다. 아브리를 안 한 초밥은 조금 산뜻한 맛이 있고요. 저렇게 숯불에 지진 초밥은 아까 오도로 구운 것처럼 훈연한 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습니다. 고등어가 구워지는 동안 지라시 스시를 비벼서 저렇게 김에 싸서 먹는데요. 김도 더 달라고 하면 더 주세요. 코지에서 파는 김도 굉장히 맛있어서 저희도 구매해서 가끔 술안주로 먹기도 하는데, 한 10장인가 20장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65,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싼 편이긴 한데 맛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먹는 김들하고 풍미도 다르고 두께도 다른데, 그래서인지 입천장이 붙으면 잘 안 떨어지고요. 간혹 가다가 혀를 베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드시는 분들 조심해서 드셔야 됩니다. 구운 관자나 단새우 우니 같은 거를 이렇게 찍을 때 제 손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요리를 하다 보니까 손이 굉장히 잘 트고 잘 벗겨지는데, 그래서 손끝 이렇게 영상에 나오는 게 굉장히 컴플렉스거든요. 그래서 김 위에다가 그냥 지라시 스시를 얹어봤습니다. 어차피 맛은 똑같긴 한데 저렇게 먹는 게 뭐 더 영상은 더 나아 보이더라고요. 두 가지 스타일의 고등어 봉초밥이 나왔고요. 앞에 녀석은 아브리를 안 한 숯불에 지지지 않은 녀석이고, 뒤에는 숯불에 지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숯불에 안 지진 게 더 좋습니다. 뭐 고등어의 선도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산뜻한 그 시트러스 향하고 고등어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인들의 입맛이 뭐 숯불이나 이런 불향을 좀 선호하는 편이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스시야들은 그런 트렌드들을 많이 따라가는 느낌입니다. 식사의 끝을 알리는 붕장어가 나왔고요. 간혹 가다가 가시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날은 아주 매끈하게 말끔하게 잘 먹었습니다. 차원못이랑 안하고 같은 경우에는 온도감의 차이가 조금 나는 편인데, 확실히 메인 다찌보다는 프라이빗 다찌에서 먹는 게 조금 식어서 오는 느낌이에요. 후토마키가 나왔고요. 셰프님이 도톰하게 썰어 주셨는데 이거는 따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지라시 스시랑 후토마키 그 테이크아웃을 해가지고 가끔 코지상 이벤트를 하시는데,
홀에서 먹는 거하고는 퀄리티 차이가 좀 심한 편이라 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전어초밥이고요. 제가 따로 요청을 해서 받은 메뉴인데 저를 담당해주신 정영가 셰프님 인스타에 보면은 전어에 관한 피드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일식 초밥 요리사들의 영원한 수건이라고 보여지는 전어 그 네타를 굉장히 많이 올리시는데 그래서인지 제가 특별히 요청해서 이제 먹게 됐습니다. 점심에는 안 나오는 피스인 것 같고요. 저녁에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신선한 과메기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름기 좀 적고요. 조금 산미가 있는 편, 그러니까 조금 숙성된 맛이 있기 때문에 비린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아예 입에도 안 대시는 게 좋은데 저도 선호하는 맛은 아니지만 어떤 그 셰프님의 좀 열정이 묻어나는 초밥 피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렸어요. 각 파트의 요리사들마다 좀 숙제 같은 음식들이 있는데 스시야는 전어 초밥인 것 같고요. 양식은 수플레?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고 중식은 수알라탕면이라고 하는 산라탕 같은 느낌의 음식들이 뭔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나만의 시그니처 메뉴? 내가 하면 다르다 약간 이런 느낌의 음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셰프님도 전어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깊으셔서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지만 제 스타일은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훌륭한 식사 구성이었지만 뭐 딱히 도드라지는 스시가 없었어가지고 셰프님께 그냥 아무거나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구운 오도로 초밥을 내주셨어요. 앵콜 스시는 평일에만 가능하고요. 주말에는 없고 주말은 디너도 앵콜 스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교쿠 대신 나온 디저트고요. 구성은 같은데 이 말아 올리는 틀이 조금 다른 모양이라 조금 이렇게 롤케이크 같은 모양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맛은 똑같은데 교쿠에 비해서는 저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같은 방식으로 구웠다고 하시는데 뭐 틀의 차이인 건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디저트는 한라봉 샤베트고요. 그때 디저트의 퀄리티가 조금 다르긴 한데 이날은 가장 샤베트다운 샤베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보통 아이스크림하고 샤베트의 중간 지점? 뭔가 얼리긴 했는데 너무 찰기가 있어서 샤베트의 그 상큼한 느낌? 좀 어석거리는 그런 텍스처가 없긴 한데 이날은 아주 완벽하게 샤베트로 구성된 디저트였습니다. 산뜻함도 그렇고 당도도 좋았고요. 무엇보다 식감이 굉장히 좋아서 그 아이스크림 같은 좀 크리미한 느낌보다는 좀 서걱거리는 왜 그 옛날 편의점에서 파는 빙수에 우유 넣어서 먹는 약간 그런 어석어석한 맛이 아주 일품인 샤베트였습니다. 단골 업장이다 보니까 따로 총평은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